네, 민주당에게 이번 한 주 상당히 중요한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혁신위원장 선임부터 윤관석, 이성만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에 따라서 당 내용이 격화될 수도 있고 봉합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더불어민주당 송기현 원내수석 부대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송기현입니다. 예, 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시고 윤리특위 야당 간사시고 일본 오염수 원내대책단 단장 여쭐 게 네. 많네요. 예, 민주당 혁신위부터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예, 외부 인사로 가닥을 잡았나요? 몇 명으로 압축을 해가지고 깊은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깊은 논의가 있다. 그럼 외부 인사로 하기로 했다? 예. 예, 지금 저 언론에 나오고 있는 김태일, 정근식, 김은경 이 사람들인가요? 제가 거기 논의 단계에 예.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건 굉장히 어려운데, 예. 언론에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말씀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외부 인사로 가닥을 잡은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독립성 이런 문제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독립성.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기존에 밖에서 또 의원들 예. 자기의 어떤 기득권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또 당원들의 어떤 우려를 떨구고자 하는 생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위원장으로 임명되면은 정권을 위임하는 게 맞습니까? 많은 의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예. 또 그 부분도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 부분도 정리를 해야 된다. 그러면 정권을 위임하면 누가 위임을 하는 거죠? 당대표가 위임을 하는 겁니까? 최고위가 위임을 하는 겁니까? 어쨌든 당에서 임한다고 하는 거니까요. 예. 당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은 아마 다 최고위원회일 것 같고 의원의 의견을 표시하는 건 당대표가 하실 거니까요. 예. 그런 구조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총에서는 정권을 위임한다라고 그때 의결되지 않았었나요? 그건 아마 이제 범위가 좀 다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의총은 당내 문제보다는 당 원내에서의 문제를 주로 다루는 건데요. 예. 그 당시엔 윤리감찰 이런 부분에 관해서 예. 주로 논의가 됐었던 것이고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아마 공권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를 생각했던 의원님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홍익표 의원 같은 경우는 혁신 내용 합의도 안 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정권을 다 주고 어떤 방향으로 갈지 여기에 관한 합의도 안 된 상태에서 혁신위원장을 찾는 데만 혈안이 되는 거는 문제다. 이런 주장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당시에 저희도 혁신요청을 하면서 예. 의원들의 어떤 논의 가운데서 대략적인 범위는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범위가 손으로 거는 것은 명백하지는 않지만 예. 대다수 의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범위는 있거든요. 예. 그런 범위를 한정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구체적으로 혁신위가 출발을 하면서 의총에서 나왔던 의원들이 생각하셨던 범위를 잘 규정을 해서 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혁신 내용을 또 의원들이 합의를 하고 혁신위원장을 임명을 하면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기득권을 유지한 상태에서 기득권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혁신위에 넘겨주는 것 같은 그런 모양새도 있거든요. 의총이라는 것이 의원들끼리 모였기 때문에 그런 의식을 받을 수가 있는데 사실 예. 의원들은 또 각 지역에서 지역위원장으로서 당원들을 대표하거든요. 예. 주로 의총에서 하신 말씀들이 단순히 의원으로서 하신 말씀뿐 아니라 지역에서 많은 국민들과 당원들과 의사소통을 하면서 들은 내용을 가지고 말씀하신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분은 잘 정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당내 현안 중에서 지금 정청래 최고위원 행안위원장 자리 같은 경우에 어떻게 의견이 나눠지고 있습니까? 많은 분들의 의견은 많은 의원들의 의견은 한두 분이 주요 요직을 독점하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 그런 쪽이 아마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의총에서도 그쪽으로 의견이 모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의원들은 정청래 행안위원장 최고위원이 행안위원장 자리까지 갖는 거는 안 된다. 구체적으로 정청래 의원 그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원칙적으로 다른 사유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특정 의원이 여러 가지 좋은 요직을 겸직해서 갖고 있는 거는 안 좋다, 맞지 않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돈봉투 의혹 관련해서 윤관석, 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참 어려운 말씀인데요. 저희들도 너무 이제 양쪽으로 의견들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 참 어려운 입장입니다.
의원 개개인의 여보세요? 네네네네. 예, 의원 개개인의 그냥 의견에 따라서 알아서 투표하는 수밖에 없다? 네, 저희는 뭐 자율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떤 지침이나 뭐 이런. 근데 지금 네. 분위기는 어떻게 감지가 되나요? 분위기는 그것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데요. 예. 굉장히 어려운데 이게 굉장히 미세한 차이로 결과가 한 걸음 날 수 있기 때문에 예. 저희도 참 예의주시해서 보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어떻게 예. 결과가 날지 모르겠군요. 그러면. 예. 예. 아시겠지만 이게 뭐 몇십 명 차이로 왔다 갔다 했는 게 아니라 예. 저희 안에서도 서너 분 정도의 의견 차이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문제라서 저희도 정확히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도 그렇고 성관이 네. 감사, 국정조사 관련해서도 네. 그렇고 약간 부딪히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아직도 합의가 되지 않았었나요? 세부 일정 같은 게? 선관위 국정조사의 경우에는 사실 저희들이 굉장히 세세한 부분까지도 상당히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의견을 많이 나온 상태에서 합의가 된 거기 때문에 이 이후에 그 합의된 내용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그건 잘 정리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럼 감사하고 국정조사를 같이 하게 되나요? 선관위는? 예전에도 충분히 수사하고 국정조사 같이 한 적도 있었고요. 예. 감사 국정조사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를 다른 것에 연계해서 할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면은 국민의힘 주장처럼 감사도 그리고 국정조사도 같이 한다. 그렇게 되는 건? 네, 그러기도 하고 우선 저희들이 합의하기 전에는 아직 선관위에서 국정조사 감사원의 감사를 수용하겠다는 부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혹시 그런 말씀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미 선관위에서도 채용 부분에 관해서는 감사원의 감사를 수용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것을 이야기할 사유가 없고 국회는 국회대로 독자적으로 국민께서 우려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면은 선관위와 관련돼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처럼 지금 들리고. 저는 뭐 최종 일정까지도 저희들이 어느 정도 협의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기존에 이야기한 바에 따라서 진행이 되면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는 뭐 일정이 약간 좀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IAEA 보고서가 나온 다음에 하자. 민주당은 최대한 빨리 하자. 뭐 이런 것 같은데요. 네. 저희들은 IAEA 보고서에 의미를 두고 거기에 따라서 국회 일정을 맞출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실제로 이제 특위 구성 같은 경우는 이번 주 중으로 특위 구성 결의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면 특위가 구성됩니다. 그 특위에서 구체적인 그 통문 일정이라든지 회의 진행 일정을 합의를 할 수 있게 결정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예.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국회 본회의처에 다른 결의가 필요한 건 아니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주 중으로 특위 구성을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면 그 본회의 의결에 따라서 곧바로 특위를 구성해서 진행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IAEA 보고서는 최종 결과는 지금 저렇게 시운전까지 하려고 하는 건데 오늘부터 어떤 방류 문제가 없다 이렇게 짜 맞춘 듯이 나올까요? 근데 저는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IAEA 보고서는 그 일본 전력의 방류 관련된 시설이 어떤 일본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에 적합하냐 적합하지 않냐, 일본이 제시한 기준에 맞냐 안 맞냐를 판정하는 것뿐이지 거기에 따라 나온 오염수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특히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해서 그런 연구가 돼서 나온 보고서는 아니거든요. 근데 마치 지금 어떤 시설 기준이 설정해 놓은 기준에 맞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나온 결과도 무해하다 이런 식으로 바로 그 논리가 정해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구분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IAEA 보고서에는 인체에 대한 영향 뭐 이런 거는 아예 없다? 아예 없습니다. 환경 영향 가는 건 아예 없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냉정하게 뭐 현실을 보면 방류를 하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지금 없는 거 아닙니까? 실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여러 가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태평양 도서국가들 간에 관련된 어떤 공동의 힘을 얻어서 국제적인 노력을 할 수도 있고요. 물론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를 하거나
법령 조치를 청구하는 방법도 가능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부가 어느 정도 적극적 노력하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대응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천재는 문제가 정부가 일본 정부의 선의만 따라서 가는 것이고 적극 노력하지 않는 데 있다고 봅니다. 예. 그 민주당은 대국민 서명 운동, 장애 활동 하고 있는데 원내에서는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나요? 저희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 후쿠시마 관련 특위를 구성해서 특위를 통해서 그 IAEA 그 검증 자체의 어떤 결과라든지 그것이 미치는 영향이 어디까지 있는다든지 그런 걸 정확히 저희들 하고 특위를 통해서 국회 결의를 통해서 정부에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그런 절차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네. 민주당이 그냥 근거 없이 국민 불안감만 조성한다. 이렇게 네. 지금 비판을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거 없다는 것이 무슨 건지 모르겠어요. 저희들은 예. 그 오염수가 그 알프스를 거쳐서 나온다고 하는데 나오는 것이 인체에 어떤 영향이 미치고 있는지 또 특히 이것이 이제 하루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장기적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과연 어떤 영향이 있는 것인지에서 결과를 알고서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존에 나와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것이 분명한데 그것을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고 특히 IAEA가 샘플로 한 것이 1,100개라는 그 거대한 탱크 속에서 10개에서 터치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채취 그 본에 어떤 청결성 같은 것도 우리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지 특히 일본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오염수 시험하는 오염수를 채취한 과정이 좀 의문이 많다. 근거가 없다는 얘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데 여기까지 대한 듣겠습니다. 어떤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먼저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현 원내수석 부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2023 KBS 1라디오 연중기획